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 TV 개국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북금사 TV의 운영자 윌키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쇼로 북금사 개국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참고로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은 좀 더 장비가 갖추어지고 난 뒤에부터 좀 더 확실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북금사 TV의 진행 방향과 그리고 북금사 TV에 관련한 소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 그리고 북금사 TV가 지향하는 컨텐츠의 방향성,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슬라이드인데요. 이 화면은 일러스트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내용만 좀 바꿨습니다.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같이 부자가 되자, 누구 한 사람만이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며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삽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금사 TV가 지향하는 평범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부자 되기 위한 특별한 사고라는 이 어젠다로 저는 북금사 TV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북금사 TV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요 그림은 유튜브에 북금사 TV 프로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유튜브 영상의 북금사 TV의 프로필 이미지가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금사 TV의 그러면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금사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2016, 17년도 경에 네이버 밴드를 시작으로 해서 북금사 밴드가 먼저 발족이 됐고요. 이후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접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어 왔던 대구 경북을 베이스로 한 재테크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을 하는 제 말투도 표준어가 아닌 아마 사투리가 좀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제 나름의 제 신실된 목소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거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각종 글을 기고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저희 운영진들의 어떠한 강의 내지 아니면 유명 재테크의 고수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오프라인 모임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 이유가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에 조금 더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간절했지만 제 지식의 깊이도 너무 얕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자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 대학 뒤에 제 소개 슬라이드에서도 나오지만 영남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오프라인 모임을 전혀 하지를 못했고요. 그러다가 2020년 2월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이 되었죠. 그 이후로 뭐 각종 모임은 사실상 하기 힘들어졌고, 최근에도 이 방송을 하는 1월 2일 이 시점에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서 몇 명 제한이죠? 8명인가요? 예. 6명인가요? 지금은 참 4명이구나. 하여튼 4명의 제한된 인원 밖에는 모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상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누거나 뭔가를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줍지 않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도 아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올해 나이가 벌써 40 중반을 넘겼어요. 40 중반을 넘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뭔가 남들에게 내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될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반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 이 국가에 대한 뭐 작게나마 공헌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무언가 제가 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대해서도 공헌할 수 있는 점을 찾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 진행자 윌킨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프로필 사진은 이게 몇 년 전일까요? 저도 사실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나이가 더 들었다고 해서 이거보다 못난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진이 대단하게 뽀샵을 했다든지 뭐 그런 사진은 아닙니다. 이때 보시면 과거에 네이버 밴드로 북금사 활동을 할 때 썼던 이미지 사진이고요. 아마 이 이미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경력 사항인데요. 뭐 어줍잖게나마 북금사 경제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과거부터 밴드 활동이라든지 강의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네이버 밴드 북금사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직업은 땡땡 약품의 병원 영업 대구 지점 소장으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면 19년 차에 접어들게 되네요. 제가 사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꾸준하게 하는 어떤 의지와 신념이 있습니다. 사실 북금사 밴드도 여러분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6년에 북금사 밴드를 만들고 나서부터도 지금까지 약 한 5에서 6년 정도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2018년부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글을 쓰고
그리고 기사라든지 뭐 아니면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사항은 최근 학력사항에 대한 부분만 기재를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진행을 했고 2021년에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회계세무학의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두 학기가 지났고요. 올해는 이제 또 3학기가 또 시작을 합니다. 제 자격 사항인데요. 사실 뭐 스펙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정말 보잘것없는 스펙이라도 뭔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 뭐 아니면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지식의 깊이 정도라든지 뭐 이런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말솜씨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에 사실 휘둘리기 쉬울 텐데 이렇게 제 스펙을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 자격사항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 다 통과를 해서 투자자산 운용사와 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회계 부분에서 지금도 박사과정을 진행 중에 있지만 과거에 뭐 회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또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회계관리 1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준 사회복지사 2급을 제가 또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 다른 어떠한 시험보다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정을 수료를 하고 난 뒤에도 이게 120시간의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실습 시간이죠.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 상당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뭐 계명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에서 부동산 경매 과정을 수료를 하고 뭐 10주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연구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또 8개월 정도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북금사 밴드를 운영하면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뭐 강의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건방지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도 이런 어떤 경매 과정을 수료를 하면서 나름은 부동산에 대한 눈이 조금 띄었던 것 같고요. 뭐 저로 인해서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은 뭐 제가 투자했던 물건들이라든지 제가 보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공유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북금사 TV의 방송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나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송 포맷이 좋을까 했을 때 일단은 그날 그날의 이슈, 경제와 뭐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날 그날의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그게 기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아니 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해하는 정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정책이든 기사든 뭐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사설 내지 뭐 분석글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바쁜 현대인들이 뭐 그런 거 다 뭐
기억을 하고 다 뭐 숙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점만 이 북금사 TV에서는 그 요점만 집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TV에서 말씀드리는 뭐 부분은 절대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표현은 쓰지를 않겠습니다. 왜? 예측이나 전망은 뭐랄까 되게 건방진 함의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측이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 전망? 네가 뭔데 전망을 해? 사실 뭐 TV에서나 신문지상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 아니면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틀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과거의 발언들까지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예측이나 전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상상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회사의 앞으로의 상상은 좋을 것 같다. 나는 좋게 상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 시장의 환경은 어떨까요? 투자하는 어떤 환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갭 투자 수천만 원만 들어도 갭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2016년이었나요? 7년이었나요? 그때 용인의 아파트 40평 되는 아파트를 갭 투자했을 때 그때 정말 단돈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취득세 포함해서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뭐 나중에는 뭐 사실 많이 올랐죠. 물론 뭐 저는 상승 초입에 뭐 팔았지만 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뭐 지금은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예 그때 그 시절에 그 기회는 아마 앞으로도 찾아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좋은 물건 그리고 이 갭 투자라든지 뭔가 이 투자에 있어 가지고 돈을 남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워낙 많은 커뮤니티에서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워낙 많은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정보가 홍수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접할 수도 있고 뭐 경쟁도 상당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돈 벌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과거에는 사실 뭐 이렇게 뭐랄까요 뭐 자, 시장 참여자들은 좀 외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이 세 개 주체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 개인의 이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많아졌죠. 뭐 아마 증권 계좌 수가 아마 수천만 개가 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만 해도 지금 증권 계좌 수가 4개에다가 뭐 저희 아들 계좌까지를 하면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주식을 생전 접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아마 주식 계좌를 아마 2020년도부터 열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2020년 당시 3월, 4월에만 해도 뭐 주가 지수 1900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뭐 1800선, 1500선 막 무너질 때만 해도 어찌 보면 그때가 정말 기회였지만 그때가 기회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는 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투자 환경은 따지고 보면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그죠? 근데 저 역시 또 그때는 상당히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리가 좀 만무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이제 알거든요.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하지만 확실한 거는 희한하게도 내릴 때는 사람들이 잘 사지를 못합니다. 뭐 아파트 값도 지금 보십시오. 연일 뉴스에서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폭락한다, 급락한다, 매수가 실종이다, 매도만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뭐 주식 시장은 또 희한하게 전망적인 전망하는 기사들을 보면 조금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많던데, 어찌됐든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관망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희한하죠. 원래 그때 사야 되고 그때 투자를 해야 된대 말이죠. 뭐 그 이유가 아마 공부에 대한 깊이 정도 아니면 그런 어떤 현상들을 접하지 못했던 본인의 어떤 경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설사 그런 어떠한 투자 환경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걸 기회로 알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보자. 라는 생각에서 예, 이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제가 바라보는 이 시장 투자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는 어떠한 투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일확천금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아니, 일확천금을 노린다라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그냥 그건 정말 허상, 뭐 그건 정말 투기꾼이나 가질 법한 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를 한다면 일확천금이 아니라 첫 번째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때만 해도 사실 뭐 그렇죠. 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지금 좀 부러져도 지금 좀 손실 나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하며 뭐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40대만 넘어 보십시오. 여기서 투자에 한번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복구하기도 힘들지만 그 복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근본은 리스크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뭘? 내가 이 투자 물건에 내 피 같은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내가 이 투자 물건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의 확률이 위험보다 클까, 낮을까 확인을 합니다. 만약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단 1%라도 작다면, 다른 말로 투자 성공 확률이 실패 확률보다도 단 1%만이라도 높다면 전 투자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반반이다. 아니 1%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뭐 주식 투자든 뭐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뭐 그러지 않고서 뭐 정말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한다라는 건 은행 예금 정도나 뭐 아니면 채권 수익 정도나 뭐 그 정도가 사실 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어떤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 없이 사실 가능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단 1%라도 높아야지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에는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벤치마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예, 벤치마크가 뭐냐면 어떤 뭐 기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적어도 이 정도는 투자 수익률이 나와야 돼라고 하는 투자의 기준이 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보다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수익률이 반드시 높아야지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벤치마크의 종류가 뭐 시중 금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이자 수익률, 또 아니면 뭐 물가 상승률, 아니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뭐 지수 상승률, 수익률 이런 게 벤치마크가 될 수 있겠지만 요거보다는 높아야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수익률이 높아야지 투자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 신협 신협 아시죠? 신용협동조합에 1년 단기 적금으로 뭐 거치시기였습니다. 적금으로 뭐 상품 하나를 가입을 해서 돈을 좀 거치시켰는데 요 이자 수익률이 연 2.2%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죠. 시중은행이 뭐 농협이나 뭐 다른 데 보니까 지금 1.6에서 1.8% 정도밖에 안 되던데 뭐 신용협동조합이다 보니 2.2%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투자하는 타 뭐 주식이라든지 뭐 다른 투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익률은 이 2.2%보다는 높아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수 상승률이 됐든 뭐 이자 수익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크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벤치마크는 뭐 지수 수익률은 제외하더라도 자, 이자 수익만 놓고 보더라도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사실 리스크 없는 수익률. 내가 아무런 어떤 리스크 없이 투자를 했을 때 2.2%가 나오는데 정작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2.2% 정도밖에 못 번다면 이 주식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제 개인적으로는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게 겨우 연 10%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연 10%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수익률, 주식 수익률 얼마나 나셨나요? 아마 작년에 3,000포인트 이전에 스타트를 해서 1월 초에 아마 3,000을 뛰어넘으면서 뭐 3,000P라는 말이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아마 종가가 아마 3,000 안 됐죠 아마 지수가 결국엔 어땠나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10% 수익률 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뭐 제 주변에서만 봐서도 2020년에 사실 뭐 지수 상승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주식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아유 내가 투자하는 거 족족 다 올라버렸어. 10% 수익 아이고 웃기는 소리. 나 지금 더블 먹었어. 3배 먹었어.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투자 금액보다 2021년도 투자 금액을 상당히 더 높였더라고요. 왜? 3000P를 보고 나니 지수 4000 간다라는 그 희한한 전망적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증액을 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상당히 손실을 입으셨고 2020년 때 뭐 벌어들인 수익보다도 아마 2021년대 입은 손실이 더 큰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연 10% 수익률 절대 소박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 절대 소박한 소망이 아니고 연 10% 수익률을 목표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 10% 수익률이라면 1년 12달이니까 월 1%가 되지 않아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연 10%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월로 1% 수익률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투자 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방송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절대 욕심은 내지 말자라고요. 북금사 TV에서는 경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정치와 관련한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뭐 경제 방송이 무슨 정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정치와 경제 그리고 투자는 어찌 보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책들 또 그와 관련된 뭐 방향 절대 경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다 조합이 돼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한다. 부동산이 위축은 되겠죠. 하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 양도세를 부과를 한다. 얼마? 뭐 대주주 요건을 강화를 시켜서 양도세를 부과를 한다. 대형주가 좋을까? 중형주가 좋을까? 소형주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 그리고 투자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방송에서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 과도한 욕심인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연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선호하는 정당이라든지 뭐 선호하는 뭐 이념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뭐 그걸 초월하더라도 어찌됐든 뭐 현재는 집권 여당 또 현재는 또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정책 방향 등을 보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과 한번 매칭시켜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있는 뭐 대선 이후에 어떠한 정권에서 정권을 잡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권에서 내놓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투자의 방향 또한 설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기사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이 어찌 보면 조금 왜곡된 경우도 있고 또 편향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뭔가 뭐 오마이뉴스, 뭐 이데일리, 뭐 뉴스원, 머니투데이, 한국경제TV, 한국일보 뭐 이런 어떤 뭐 신문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또 다를 수가 있고 약간 정치적인 이념이 조금씩 틀린 어떤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립적인 측면에서 제가 기사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뭐 기사라든지 정보를 접했을 때 조금 더 명쾌하게 한번 제 나름의 분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이나 전망이 아닌 상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금사 TV가 기존 방송들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방송들의 단점은 대부분 사실 수익성을 지향하는 측면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들을 써가면서 뭐 썸네일도 마찬가지고 뭐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뭐 개뿔도 없고 그죠? 뭐 내용도 없는 그런 영상들도 많죠. 그리고 또 내용들을 보면 뭐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뭐 광범위적이고 아니 뭐 1시간짜리 영상을 들었는데 내가 아는 내가 기억나는 내용은 없다. 이건 이렇다면 그 영상은 정말 뭐랄까요? 뭐 알맹이가 없었다. 그 아니면 정말 포괄적인 내용에 정말 요점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청계층의 다양성을 상당히 무시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뭐 부동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주구장창 뭐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어쩌고 뭐 수도권에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의 전망이 어쩌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십수억, 수십억의 뭐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에 대한 유튜브 방송들도 보면 뭐 하여튼 뭐 되게 대형주 중심의 뭐 좋은 종목들이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사실 기업 내용도 모르고 기업에 무슨 뭘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도 막 투자를 권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높이에 맞는 방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제 방송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의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부자로 가는 사고를 가지지 않은 측면에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십수억, 수십억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돈 1억, 2억, 3억짜리 물건이라도 단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냥 수익 나누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치마크보다도 기준점보다도 높은 수익 내면은 잘한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정도의 욕심을 버린 투자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경제 방송이나
뭔가 이런 방송들을 들으면 뭐 어려운 단어들을 막 씁니다.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이 들어서 또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글자는 글자고 뭐 말은 말이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제 방송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알기 쉽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방송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또 이 내용은, 이 영상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어떤 단념적인 태도는 없게끔 제가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앞으로의 계획은, 북금사 TV는 모토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사고를 가지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쏟아지는 경제 기사들, 뭐 재테크 기사들, 정치 기사들을, 기사들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어떤 기사들의 홍수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그리고 정말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주옥 같은 요점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지 않게, 알기 쉽고, 그리고 절대 복잡하지 않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모르겠고 이것만큼만 알고 가자라는 식으로 정말 핵심만 집어서 같이 한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송은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하루에 한 개씩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본업이 있고, 그리고 제 나름의 또 공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터라 되도록이면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금사 TV 개국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 화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유튜브 방송의 상단의 배너 이미지고요. 보시다시피 북금사와 함께하는 보통 사람 부자 되는 사고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뭐가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할 필요 없으시고요. 나중에 정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